제가 온전하게 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 강력하게 이 제품을 체험하면서 어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남편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제가 클린 이전과 이후 사진은 제가 맨 마지막에 보여 드릴 거예요. 왜냐면 처음부터 보여줄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린 강의 진행 후에 마지막에 제가 제 사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린은 비워 주고 채워 준다. 뭔가를 비워 어디를 비워 주고 무엇으로 채워 주면 될까? 그거를 제가 인제 클린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릴 건데, 비워 주고 채워 줬더니 온전하게 건강한 상태로 되더라. 이것이 바로 클린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비워 주고 무엇을 채워 줄지 볼까요? 우리가 잎부터 시작해서 항문까지 하나의 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마 나이만큼 이 관이 오래됐겠죠. 뭐 10 대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으만 겠지만 10 대라면 10 년, 뭐 30 대라면 30 년, 50 대라면 50 년이 됐겠죠, 이 관이. 60 대라면 60 년이 됐겠죠. 그런데 중간에 이 관을 혹시 교체하신 분이 계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살아온 나이만큼 이 관도 함께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을 뭐 꺼내서 씻을 수도 없고 교체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 클린이라는 방법으로 이것을 비워 주면서 뭔가 새로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넣어 준다면 이 관을 좀 더 깨끗하게 해 주고, 그 이 관을 깨끗하게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주는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게 바로 클린입니다. 어 여기 이제 이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상상을 해 보게 할게요. 입에서 내가 오늘 아침에 먹은 것이 있다면 그 먹은 것을 상상해 보세요. 입에서 씹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입에서 이제 뭔가 이제 이 위장관을 소화기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소화라는 것은 그 물리적인 방법과 어떤 화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소화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물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입에서 일단 씹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포도당, 아니 이제 탄수화물은 입에서 소화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많이 씹어 줘야 됩니다. 씹다 보면 어떤 저작 활동, 씹는 활동에 의해서 쪼개지기도 하고, 또 입 씹다 보면 입에서 나오는 아밀라제라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에 의해서 이것이 분해되기도 합니다. 소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일단 입에서 소화가 시작되고요. 그다음에 단백질은 위에서 나오는 어떤 강산에 의해서 단백질이 분해됩니다. 소화가 됩니다, 단백질이. 그래서 그런데 이 강산이 나왔을 때 이 위에서 어떤 강산이 분비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우리의 어떤 나쁜 행위에 의해서 이 강산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어떤 오해가, 우리가 그 국물을 먹으면 위액이 희석이 돼서 어 그 소화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저희가 어호영 원장님을 통해서 국물을 많이 먹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나트륨이 있어야지 위가 강산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약간의 염분이 있는 어떤 슴슴한 국물을 먹었을 때 위가 강력한 강산을 내보내서 단백질을 소화를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위에서 만약에 내가 탄수화물을 꼭꼭꼭꼭 씹지 않았다, 그냥 대충 씹어서 넘겼다 그러면 이 위 속에 오래 머물게 될 거예요. 위 속에 오래 머물게 되면 이 덩어리가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위에서 만약에 그 부패가 될 수도 있고요. 위에 오래 머물게 되면 위가 이렇게 처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음식물이 위에 막 오래 남아 있으면, 그래서 위하수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꼭꼭 씹지 않으면 또 이렇게 그 오랫동안 그 머물렀던 음식으로 인해서 트름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 트름과 함께 그 위산이 역류하는 역류성 식도염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도염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약을 먹을 게 아니라 입에서 꼭꼭 씹어 오래오래 씹어 주시면 그런 현상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를 지나서 어 입에서 탄수화물이 분해되고 위에서는 단백질이 분해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지방은
어떻게 분해될까요? 간에서 분비되는 여기 초록색 쓸개라고 보이죠? 여기에서 담즙이 분비됩니다.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서 이 쓸개에다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을 먹었을 때 이 쓸개에서 그 즙을 내보내서 쓸개즙을 내보내서 지방을 소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쓸개가 또 없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쓸개에서 어떤 그 지방을 먹게 되면은 내보내 줘야 되는데 이게 못 내보내 줄 땐 어떤 그 결석 이게 딱딱해져서 굳어져서 이 쓸개에 있는 그 쓸개즙이 굳어져서 결석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쓸개를 또 제거해낸 그런 분들을 간혹 만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지방은 지방으로 소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를 충분하게 드셔 주시면 조금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입부터 시작해서 식도, 위, 소장, 대장을 거쳐서 항문까지 이 음식물이 제대로 지금 내가 잘 배출되고 있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이것을 한번 비워주면서 또 좋은 걸로 한번 채워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푸드로 채워주자는 거예요. 우리 그 클린할 때 좋은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유산균과 오메가3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클린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리얼 푸드로 한번 채워줘 보자. 이게 이제 클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연 치유력이 극대화됩니다. 자연 치유력이 여기 그 의성 히포크라테스도 그랬잖아요. 음식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의사도 고치지 못한다. 병을 고치는 것은 환자 자신이 갖는 자연 치유력 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자연 치유력이 뭐냐라면 인체는 스스로 고치고 방어하고 치료하고 이렇게 되면 원기가 회복되는 놀라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자연 치유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잘 발휘되도록 하는 게 클린의 과정이죠. 그래서 이 자연 치유력이 잘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자연 치유력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어떤 것들이냐면 독소에 의한 것들이에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독소 그리고 어떤 소화 중에 나타나는 어떤 독소들 우리가 숨을 많이 쉬어도 활성산소가 생기고 탄수화물이 분해돼서 어떤 에너지원으로 쓰일 때도 어 그 항산화 물질이 생기잖아요. 차가 이동할 때 배기가스가 생기는 것과 같이 내 몸이 대사 과정에서도 내부 안에서도 독소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영양소의 불균형. 칼로리는 많이 먹었는데 이것을 태워주는 필수 영양소들은 많이 부족해졌고 그리고 잘못된 생활 습관들, 운동 부족이라든가 불규칙한 생활 습관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연 치유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과잉된 어떤 고지방, 고열량 이런 것들은 과잉되어 있는데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이나 파이토케미컬, 글리코 영양소, 섬유질 이런 것들은 많이 부족해졌다. 그래서 이 불균형이 오게 된 거예요, 영양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독소들을 참 많이 먹게 돼요, 우리가. 나는 안 먹으려고 집에서 음식 많이 만들어 먹었는데 그 음식의 식재료 안에도 여러 가지 착색제나 발색제나 사 먹는 김밥은 좀 난 찝찝해. 그래서 집에서 나는 김밥도 해 먹어요. 이러는데 거기에 햄도 들어가고 맛살도 들어갈 거고 단무지도 들어갈 거고 그쵸? 뭐 오뎅도 들어갈 거고 그런 거에 이미 방부제라든가 감미료나 착색제, 발색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1년 동안 한국인이 섭취하는 첨가물이 25kg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한꺼번에 먹으면 죽었겠죠.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아주 조금씩 조금씩 먹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 독소가 대기 오염으로 인한 것, 토양 오염으로 인한 수질 오염, 또 술과 담배, 정크푸드, 화학물질 이런 것들이 많이 내 안에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독소가 축적이 되면 몸은 이런 신호를 보내게 돼요.
독소를 막 우리 몸에 막 돌아다니면 위험하니까 지방에 이렇게 저장하기도 하고요. 또 불량 세포를 만들기도 해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염증을 일으켜서 나에게 통증을 주기도 하고요. 혈액이 오염되니까 자꾸 피곤해요. 그래서 만성 피로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원을 찾아가는데 이 증상을 없애주는 것밖에는 해줄 수가 없다. 이건 자마지에 의학 저널인 자마지에 이 수도꼭지에서 물이 뭐가 넘쳐나서 물이 계속 흐르는데 이것을 닦아주는 것, 증상만을 없애주는 일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 수도꼭지를 고치거나 배수구로 물이 잘 빠져나가게 한다면 저렇게 물걸레로 물을 닦아내는 증상만 치료하는 일은 없을 텐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저 수도꼭지를 고쳐보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먹는 이 약들이 또 많은 영양소들을 안 그래도 부족한데 이것들을 많이 고갈시키게 됩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이나 이런 콜레스테롤 약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비타민 미네랄들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악순환이 계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이 아닌 리얼 푸드로 이것을 좀 증상이 아닌 근본적인 것을 좀 고쳐보자. 이것이 바로 클린입니다. 그래서 클린 프로그램은 일단은 독소를 차단해 줍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일단은 먹는 것, 공기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부터 차단을 해주고 내부 독소도 중화해서 배출을 해주고 그래서 체내 환경을 바꿔서 대사가 잘 되는 몸으로 바꿔보자라는 게 클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내부 독소를 차단하는 것 중에 일단은 독소를 차단하는 것 일단 일반식을 금하고 리얼 푸드로 바꿔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장과 간을 쉬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좀 남아서 일 좀 더 해주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썩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휴가를 주겠다 이러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이것이 바로 독소를 차단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식을 금하고 리얼푸드 영양식으로 먹어주는 게 바로 장과 간에 휴가를 좀 보내주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되면은 대사가 원활하게 되죠. 대사가 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일단 소화돼서 흡수된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 필요한 걸로 바뀌는 과정이 대사예요. 그래서 대사가 잘 이루어지면 어떤 머리카락으로 갈 단백질, 어떤 혈액으로 갈 단백질, 또 손톱 발톱으로 갈 단백질 이런 것들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포도당은 에너지원으로 또 쓰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장과 간을 쉬워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좀 더 수월해집니다. 먼저 간부터 일단 좀 알아보면 장과 간을 쉬워줘야 되는 그 이유가 있는데 간이 하는 일이 정말 많아요. 내가 탄수화물을 먹었는데 이것이 에너지원으로 바뀌게 하는 것도 이 간에서 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너무 좀 많아. 내가 좀 쓰고도 남아. 그러면 또 간에서 이 탄수화물을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또 내가 에너지를 써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뭐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음식을 뭐 하루에 2끼나 3끼를 먹게 되면 그것을 어느 정도는 이 간에서 저장을 해 둡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이 글리코겐으로 저장된 탄수화물을 갖다가 다시 꺼내서 에너지원으로 쓰게 돼요. 그런데 이 기능이 잘 안 되면 탄수화물이 빨리 에너지원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 막 배가 고프고 내가 뭔가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이 에너지가 안 나오면 짜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 대사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좀 짜증이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탄수화물이 빨리빨리 대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 겪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미노산이나 단백질 대사도 간에서 합니다. 또 알부민 생성도 간에서 해요. 이 알부민은 이 간에서 만들어진 단백질로 알부민을 만드는데 이 알부민이 없으면 피의 삼투압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혈액에 이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혈액에 이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적당량의 알부민이 없으면
이 삼투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종이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간이 안 좋으셔서 알부민을 드시는 분도 있고 알부민 주사를 맞으러 다니는 분도 간혹 보거든요. 근데 이게 간 대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 대사도 간에서 합니다. 아까 또 담즙 생성도 간에서 한다고 그랬죠? 간에서 틈틈이 담즙을 만들어서 쓸개에다 저장을 해 놓는 일도 간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호르몬 조절이나 살균 작용, 또 혈액의 10%를 저장하는 것,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해독하는 것까지 이 간에서 하는 일들이 이렇게나 많다 보니까, 예, 해독 작용까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것을 이것 중에 그러면은 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해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그 가공된 탄수화물이나 아까 이런 독소들을 많이 먹게 되면 간은 이 독소가 몸에 돌아다니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간에서는 이 일부터 수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일들을 이 탄수화물 대사나 아미노산 대사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 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몸이 1000량이면 간이 900량이라고 한 것처럼 이 간이 하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식을 금해 줌으로 인해서 간을 쉬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예. 그래서 이 간에서 그 해독을 어떻게 하냐면은요. 지용성 독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용성 독소들은 그냥 소변이나 대변으로 이렇게 내보내면 되는데 지용성 독소들은 1차적으로 차적으로 해독을 통해서 중간 대사 물질로 바꿔줘야 돼요. 그 바꿔주는 데 많은 효소들이 필요하고요. 이 효소의 재료가 되는 것들이 바로 비타민이라든가 미네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 효소들을 만들고 그 효소들이 바로 중간 대사 물질을 만들어내서 이것이 다시 2차 해독으로 거쳐서 수용성 독소로 만들어서 배설을 하게 되는데 배출을 하게 되는데 또 역시나 여기에 2차 해독을 할 때도 또 필요한 것이 필수 영양소 비타민 B군들이라든가 글루타치온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과 더불어서 이그 어떤 효소의 기본 재료는 또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클린 기간에 다 요소를 다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독소는 어 해독을 거쳐서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설을 통해서 혈청을 통해서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이 되기도 하고요. 담즙을 통해서 대변으로 배출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간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어 이 독소를 차단해 주는 거 일반식을 금하고 리얼 푸드로 먹어 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또 분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일단 에너지는 기초적으로 숨만 쉬고 내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단 기초 대사량이 있고요. 기초 에너지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내가 움직이려면 활동 에너지도 필요해요. 그런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소화 에너지예요. 내가 음식물을 먹으면 음식물이 위 속에 머물러 있으면 큰일 나죠. 이것을 빨리 소화시켜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소장 대장을 거쳐서 어떤 에너지원으로 쓰이기도 하고 영양소를 흡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혈액으로 공급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이 소화하는 데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면 어 다른 에너지 다른 데 쓰는 에너지가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충곤증을 겪고 또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는 졸음이 오잖아요. 그것이 '아 나는 활동할 힘이 없어. 난 소화하는 데 지금 에너지를 다 써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졸리기도 하고요. 많이 너무 과식했을 때는 활동하는 데 에너지를 많이 쓸 수가 없습니다. 소화하는 데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식이 해로운 것이라는 거 알면서도 맛있는 거 보면 우리가 안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클린을 하게 되면 이 에너지를 소화하는 데 쓰는 에너지를 아껴서 청소하는 데 쓰고요. 그리고 몸을 재보수하는 데 쓰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남으니까 활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 인제 IGF-1 이것은 이제 원래 성장기 때 아이들은 성장 호르몬인데 이것이
성인들은 성장하는 데 쓸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몸을 재보수하거나 면역을 증진시키는 데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얼 푸드들이 이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거고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엠브로토스가 필요하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 엠브로토스가 없으면 독소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좀 전에 우리 김병찬 대표님이 이 글리코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했기 때문에, 이 세포 촉수가 하는 일이 어 인지하고 면역하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인지를 해야 독소인지 아니면 내 몸에 필요한 호르몬인지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인지 인지해야 넣어줄 건 넣어주고, 인지해야 빼줄 건 빼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원활하게 이것을 배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지하고 면역하고 대화에 가장 중요한 이 세포 촉수를 만드는 원료인 엠브로토스가 기본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건강한 세포에는 이렇게 10만 개의 촉수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부족하게 되면, 이 글리코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면 약 촉수가 한 3-4만 개 이하 내지는 촉수가 없는 세포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병든 세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원활하게 이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서재걸 박사님이 "사람의 몸에는 100명의 의사가 산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의사가 제대로 활동하게 하려면 재료를 잘 넣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잘 비워 줘서 어 또 비움을 잘해서 이 내 몸에 있는 의사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들도 클린을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일반적인 클린은 이런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메나테크의 클린은 세포 단위에서 클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전한 클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단 이 퓨어가 간 기능 향상에 일단 도움을 줘요. 아까 간이 하는 일이 엄청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간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게 이 퓨어예요. 이 간 기능을 직접적으로 도와준다는, 간 세포를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퓨어입니다. 그래서 대사와 순환, 디톡스에 가장 중요한 게 이 간이기 때문에 이 트루 퓨어는 반드시 필요하죠. 노폐물을 정화하고 독소를 빼주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 트루 퓨어에 들어있는 그 주 원료인 밀크시슬은 특히 간 기능에 이 어떤 이게 항산화 물질인데, 특별히 간에 있는 그 어떤 그 독소를 배출하는 간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좋은 그런 그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래서 간의 독에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트루퓨어 안에 있는 이 부원료들이 굉장히 간에 좋다고 하는 거는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타사는 이것들이 따로따로 들어 있잖아요. 예. 스피루리나 따로, 클로렐라 따로, 뭐 이런 것들이 복분자 따로 인데, 우리는 따로따로 먹을 필요 없이 이것이 트루 퓨어에 다 들어 있습니다. 특히 강황 같은 건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트루피어 드시고, 이거 드시면 뭐 그 숙취에 드시는 어떤 그 음료보다도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간의 회복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아주 막강한 영양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밀크시슬은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간 세포를 어 빨리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강황, 이것은 담즙 생성이나 콜레스테롤 감소, 지방세포 억제에 도움을 주고요. 복분자는 혈액순환 개선과 혈액 디톡스에 도움을 줍니다. 스피루리나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해독을 해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레몬과즙 역시 노폐물 배설과 간 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 시계꽃 추출물과 클로렐라와 시계꽃 추출물이 들어있는데, 이 시계꽃 추출물은 또 불면증이나 항우울, 신경성 보호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간 디톡과 함께 어떤 불면증도 해소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그 밖에 11종의 야채 혼합 농축 분말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트루퓨어의 재료들이고요. 그리고 지방은 또 지방으로 어 그 지방은 지방으로 녹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트루 쉐이프가 있는데 이 트루 쉐이프에는 이렇게 그 홍화씨에서 추출한 그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공액 리놀렌산과 그리고 체지방 축적을 억제해 주는 그런 그 물질, 그리고 이 부원료로 들어있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요거 이거는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저장되지 않게 에너지원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추출물과, 그다음에 그 망고씨 추출물, 캡사이신,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서 체지방을 분해해 주는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의 그 재료가 아니라 진짜 그 트루 쉐이프 하나로 이 네 가지의 그 재료를 그 역할을 다 해 주기 때문에 먹으면서도 사실 안심이 되죠. 우리가 2 주차 때부터 우리가 일반 식사를 특히 하게 되는데 먹으면서도 안심이 되는 게 우리 트루 쉐이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트루 플래닛이죠. 트루 플래닛은 그 한 칼로리가 우리가 사실 그 트루 지금 뭐 마스터 챌린지 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면은 감량을 할까? 우리 체지방을 감량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배도 안 고파야 되고, 그런데 또 어 어떤 또 에너지가 또 떨어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160 칼로리밖에 되지 않아요, 이 트루 플래닛이 한 포가. 그런데 반 포씩 드시는 분은 팔 어 80 칼로리밖에 안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초콜릿 맛이 160 칼로리, 바닐라 맛이 165 칼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적은 칼로리로도 아주 완벽한 그 식단 그 영양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 여기에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 그 완두 단백질은 어 그 넌 이게 GMO가 없어요. 그래서 이전에 그 우리도 대두 단백질을 썼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GMO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 좀 어떤 그 근데 이 완두 단백은 아예 GMO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두 다음으로 단백질 함량도 높고요. 그래서 고가의 재료예요, 이 완두 단백질이. 그리고 소화율에도 도움을 주고요. 그래서 이 트루 플래닛이 안에 이 식물성 단백질은 우리가 불완전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완전 단백질과 불완전 단백질의 문제가 뭐냐면 그 영양소가 이렇게 있으면 그 영양소의 함유가 그 가장 작은 거에 맞춰서 이게 그 우리 몸에 그 다 쓰여요. 그러면 이 다 쓰여지지 않은 나머지들은 어떤 독소로 우리 몸에 작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불완전 단백질을 어떻게 완전 단백질로 바꿔줄까 연구 끝에 이 현미에 들어있는 쌀 단백질과 이렇게 합해졌더니 완전 단백질이 된 거예요. 식물성이지만 완전 단백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과학의 결과물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엄마들이 밥할 때 이 완두콩을 넣어서 밥을 해 주셨나 봐요. 참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완전 단백질을 식물성이지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무려 20 그램이 들어 있어요. 20 그램의 단백질을 공급받으려면 우리가 소고기나 닭가슴살을 한 100 그램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하는 단백질이 이 안에 들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단백질은 우리가 만약에 이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소고기나 닭가슴살을 먹는다면 이 단백질은 그 분해 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효소를 쓰기도 하고요. 또 많은 독소를 배출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이 어떤 대사가 될 때 가장 독소가 많이 배출되는 게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독소가 많이 배출되는 게 탄수화물이에요. 지방은 독소가 가장 적게 배출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병삼 대표님이 맨날 외치시잖아요. 지방을 에너지로. 예. 그래서 지방은 오히려 대사 과정에서 독소가 가장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트루 플래닛이 안에는 이렇게 그 세개 세 서 사과 3개 분량의 식이섬유가 들어 있어서 포만감도 줄 수 있고요. 그밖에 아마시와 당류, 그다음에 그 유산균,
바실러스 코아글란스라는 유산균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영양소들을 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 팩만으로도 정말 안심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식사 대용으로도 먹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클린 기간 중에 또는 지금 우리 마스터 챌린지에 도전하고 있는 분들에게 완벽한 영양은 주면서 칼로리는 160 칼로리.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남자분들 특히 우리 간단하게 오늘 짜장면 한 그릇 할까?" 간단하게? 그런데 그 간단하게 먹는 그 짜장면 한 그릇이 1200 칼로리가 됩니다. 간단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식사로 먹는 그 칼로리들이 한 700 에서 1000 칼로리쯤 돼요. 그런데 그걸 두 끼 식사를 한다 그러면 2000 칼로리 이상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 끼를 이걸 한 포씩 다 먹는다 해도 어 400 칼로리, 480 칼로리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플래닛을 먹고 있는 동안엔 정말 칼로리를 내가 운동을 해서 만약에 이 칼로리를 그 없앤다. 이 칼로리를 내가 줄인다. 한 몇 시간 걸어야 될까? 한 200 칼로리 정도를 소모하기 위해서 한 7 시간 정도 걸어야 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우리가 한 끼 식사 대신에 플래니시를 먹는 게 훨씬 더 칼로리를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오소린이라는 단백질이 또 식물성 단백질과 함께 동물성 단백질인 오소린을 먹게 되는데, 이 오소린이 식욕 근육을 강화해 주고 혈압도 낮춰 주고 식욕 억제 호르몬이고 지방적 분해를 조절해 주는 아주 이 막강한 이 4대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오소린이 아까 간에서 하는 일 중에 단백질을 대사하는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단백질은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해요. 모든 호르몬이나 항체를 만드는 게 그 여기에도 효소를 만드는, 여기 오소린 통에 써 있잖아요. 근육과 결합 조직을 만든다."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효소와 호르몬과 항체의 구성 요소에 쓰인다 이랬는데, 이 호르몬의 재료이고요. 효소의 재료이고, 그다음에 인제 항체를 만드는 아주 필수 영양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간에서 단백질을 대사할 필요 없이 이 오소리는 이미 가수 분해됐기 때문에 대사할 것이 없어요. 그냥 바로 근육으로 그냥 합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은 어떤 지구력을 준다면, 이 동물성 단백질은 어떤 기능을 하죠. 그러니까는 근육을 만들기도 하고 세포를 만드는데 필요한 게 이 동물성 단백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소린이 하는 역할은 지금 클린 기간에 이 근육을 만들어 줘야, 이 근육 안에서 또 근육은 또 지방을 태워주는 아궁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방을 더 잘 태워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트루헬스 시간에 스쿼트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김명삼 대표님이. 이 스쿼트를 하게 되면 허벅지 근육이 많이 생기잖아요. 허벅지 근육이 가장 근육이 많거든요. 그럴 때 근육을 잘 생겨주게 하려면 이 오소린을 드시고 운동을 하신다면 근육이 더 잘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여기에 식욕 억제 호르몬이 있어요. 근데 이 CCK라는 식욕 억제 호르몬은 우리가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한 20분 후에 이게 장에서 분비가 돼서 뇌에 전달해 주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분 안에 식사를 다 마쳐 버린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천천히 드시라고, 오래오래 씹으면서 식사를 천천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 살찐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좀 급하게 먹다 보면 또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천천히 드시고, 이거를 2 주차 때부터 인제 클린 2 주차 때부터 일반 식사를 할 때 한 식사 20분 전에 이 오소린을 한 2 스푼 정도 드시고 나서 식사를 하게 되면 이 CCK 호르몬이 잘 나와서 '내가 그만 먹어.'라는 신호를 받게 돼요. 그러면 진짜 음식이 앞에 남아 있어도 절제가 안 됐던 분들도 숟가락을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식사하시면서 내 몸에서 '그만 먹어.'라는 이 호르몬의 한번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또 이렇게 지방 분해 조절 효과도 있는 게 이 오소린입니다. 오소린은 여기
그 여러 가지 그 육천 농축도 있고 분리도 있고 그렇지만 가수분해 유청 단백질은 단백질 포함도가 98% 이상이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으로 근육에 흡수돼 있고요. 그리고 흡수도 생물가가 가장 높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 안전하기 때문에 아기들의 유아식용이나 근육 합성용 이런 걸로도 즉각적으로 정말 그 처진 이 볼살이 걱정되시면 이 오소린을 드시면 즉각적으로 20 대나 30 대의 젊은 친구들은 바로바로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클린을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원치 않게 어떤 반응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초 대사량이 증가되면서 식욕이 되거나 열감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근육이 파열되면서 그 근육이 찢어지면서 근육이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육통이 올 수도 있어요. '나는 운동을 안 했는데 왜 근육통이 오지?' 예, 이 오소린을 드실 때 또 그런 걸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비위가 약하거나 위벽이 복부될 때도 구토나 어떤 위장이 뻐근해지는 걸 겨 경험하게 될 거고요. 또 인제 변비나 설사, 어지럼증 이런 것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 힐링 과정에서 '내가 어떤 좋아지기 위한 과정을 겪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 이걸 좀 미리 알고 계시면 관리해 주시는 분에게 미리 안내를 받으시면 이런 불편함을 겪을 때 좀 더 편안하게 겪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 "축하합니다." 이러는데 나는 이 어디 아파 죽겠는데 "축하합니다." 이러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공감을 해 주고 "아우 너무 아팠겠다. 힘들었겠다." 이렇게 공감부터 해 주시고 이렇게 좋아지는 과정이니까 우리 잘 참아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아파 죽겠다고 얘기하는데 "아이고 축하합니다." 이러면은 괜히 그분이 언짢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 좀 이게 혈액이 정화가 되는 가운데 이런 어 요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온다는 거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이 클린은 그래서 비워 주고 어 리얼 푸드로 좋은 영양으로 채워 줬더니 온전한 건강 상태가 되더라. 그래서 이 클린 다이어트를 통해서 자가 치유 능력이 아주 극대화되고요. 그리고 체지방이 감소했기 때문에 무게는 별로 변하지 않아도 라인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했기 때문에 피부가 되게 좋아지겠죠. 그리고 활력이 생기고요. 자신감이 뿜뿜 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클린 다이어트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클린 중에 있는 분이 있다면 지금 어려우시더라도 잘 이겨내시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클린을 했을 때 클린 전에 제 모습이에요. 저는 그 막 천식으로 인해서 이렇게 계속 체중이 불어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의사 선생님께서 "60 킬로그램대로 체중을 낮추세요." 그랬어요. 이미 이때 70 킬로가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체중 감소가 쉽지 않더라고요. 옆에 제 동생인데요. 제가 클린하는 모습을 보고 동생이 이렇게 따라했어요. 그래서 저 앞에 버튼이 닫히지 않던 옷을 클린 후에 제가 이렇게 입어 봤거든요. 버튼이 닫히는 이런 걸 경험을 하게 됐고요. 동생도 저를 따라서 이렇게 클린을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클린을 이렇게 따라하게 되면서 제가 5월 달에 클린을 하고 그해 가을에 PD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PD가 돼서 인제 그 프로필 사진도 찍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혜택이 다 돌아갈 거고요. 이 클린을 위해서 일단 우리가 보통은 막 '살 빼려면 운동해야 돼.' 이러지만 운동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이 식단입니다. 그래서 식단과 그리고 운동 그리고 이 일에 해당하는 휴식 24 시간 만약에 밤에 자지 않고 밤에 일을 하는 그런 직업군에 계신 분들은 회복이 더디더라고요. 우리가 밤에 자는 동안에 낮에 잘 수도 있지만 우리는 또 그 낮에 생리 활동을 하게 되고 밤에 휴식을 취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밤에 일을 하게 되는 분들은 쪼끔 효과가 더디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짬짬이 우리가 쉬어 주면서 몸이
쉬기를 원할 때는 좀 쉬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나 간은 여러 가지 막 정말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그 많은 일을 수행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이 이렇게 나빠진 거는 뭐 무리해서 많이 먹는 것도 간에 해롭고요. 또 많이 일하고 많이 안 좋은 것들을 우리가 뭐 가공된 탄수화물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먹는 게 간에는 가장 해롭다고 해요. 그래서 예, 쉬어 주는 게 간에는 가장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과 간을 위해서 좋은 영양소를 채워 주고 휴식을 취해 준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단과 운동과 이 휴식을 잘 취해서 지금 클린 중이시거나 이제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